아이의 공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짜증이 나는 거죠. 너무 쉽지 않죠. 하나, 둘, 셋. 네, 선생님. 이번 주제는 네. 양육의 대물림으로 갈 건데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부모의 양육 패턴이 똑같이 내가 학습이 돼서 답습이 돼서 나의 자녀한테 똑같은 형태의 양육 태도를 보여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유대관계, 이게 가장 첫 번째인 거죠. 사실 그게 결핍이 됐을 때는 본인이 그걸 결핍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핍을 알고 있지만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의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나의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고수해서 가거나,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방법으로 나의 자녀는 양육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물림을 끊기는 거예요. 끊기고 안 끊기고에는 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원가족에서 부모가 그걸 받아갖고 왔는데 내가 이걸 대물림을 시켜주면 또 나의 후속 세대, 나 자녀한테 대물림이 되거든요. 그걸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끊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너무 쉽지 않죠. 바람인가요? 뭔 개소리야! 학습, 몸에 학습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 외에 다른 방법 해본 적이 없어. 어머님들 상담한다 보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했을 때 우리 뭘 해야 돼요? 조언을 구하시든가 배워야 하는데 그냥 몰라요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본인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든지, 내가 이걸 하나하나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어. 아이가 힘든 거 알겠는데 아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죽겠어. 초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감정은 감정의 감정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사실 타인은 공감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자기 감정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와 관계에서 아이가 막 떼쓰거나 막 그러면 얘가 지금 왜 울지? 얘 왜 뭐 불편한 게 있나? 아이의 공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짜증이 나는 거죠. 그 순간에는 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초감정이거든요. 그럼 내 감정이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 화내겠죠. 짜증내겠죠. 더 심한 경우에는 화풀이하고 방임방치하겠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엄마가 돼야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엄마는 잘못하면 무조건 매를 들었어. 맞고 자랐어. 그럼 그게 정답이 돼버려요. 내가 나중에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매로 다스려요.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럼요. 매로 다스려야죠. 왜? 나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매를 맞고 해서 나쁜 길로 안 빠졌어. 뭔가 말도 안 돼요. 맞아요. 너도 내가 이렇게 때리면 너도 나쁜 길로 빠지는 않을 거야. 그거는 부모 입장인 거고 너가 안 빠진 거지 자녀가 안 빠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쁜 길로 빠지면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안 자랐는데 넌 왜 그러니? 누구 닮아서 그래?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바락바락 그렇게 나한테 그러니? 난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 없다고. 자랑한다고. 그렇죠. 반항한다고. 애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래서 소유물 생각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 내 거니까. 양육의 대물림이 다 이렇게 뭐 나쁜 것만 있을까요? 양육의 대물림 자체의 언어 자체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부모의 모습이 긍정적이면은 긍정적인 모델링이 되니까 긍정적인 양육 패턴이 나올 것인 거고, 부정적인 모델링이 됐을 때는 부정적인 양육 패턴이 나오는 거고, 부정적인 게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고. 저도 이제 느낀 게 어릴 때부터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면 네.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엄청 혼났어요. 성인이 돼서 친구네 집에 부모님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진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부모도 부모의 원가족한테 또 배웠겠죠. 절대 식사할 때 말을 하지 않아. 그건 상놈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듣고 자라오면 마치 그런 행동하면 예의에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후배 애들 같은 게 밥 먹는데 막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밥 먹을 때 보면 땀 흘고 먹더라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러죠. 밥 먹다 체하겠네. 중요한 게 그 규칙이라는 게 본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일 수도 있거든요.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뭐 난리 나나?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런 것들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나는 네가 어느 지역의 남자를 안 만났으면 좋겠어. 지역 감정에 대한 부분도 쫙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요. 엄청 있어요. 들으면 정말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한참 만나다 보니까 원래 고향이 그 지역이네? 그거 항상 물어봐요. 난 헤어져야 되나?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부모 역시도
그 부모한테 막 꼬달아서 그런 영향이 큰 건가요? 아동 학대가 그냥 학대 가정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보다 자란 사람이 그 똑같이 학대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링이 되니까. 어떤 경우는 피학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걸 학대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지를 못한다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미 학대를 받아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들, 아빠들이 성질이 더러워. 똑같은 구석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물림인가요? 아니면 환경인가? 대물림으로 한다면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아버지 똑같은 방식이었는지 그건 대물림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행동 스타일을 아들이 고스란히 보고 모델링 됐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행동하니까 엄마가 꼼짝 못하네, 여동생이 꼼짝 못하네, 나 똑같이 해야지. 그럼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해야지.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부모가 됐을 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잖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부모와 화가 났을 때 그냥 싸대기 한 방 날려, 싸대기 한 방 날려. 아, 화는 조절하는 게 아니라 치면 때리는 거구나. 부모가 화가 나면 주먹질하고 물건 던지고 있는데 저렇게 하니까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어. 나한테 함부로 하네. 내가 힘이 제일 세. 살아가는 방법이네. 그렇죠. 생존이죠 또 그것도. 생존이죠 또 그것도. 조그맣게 공격성이 보이거나 친구들한테 좀 때리거나 이런 부분이 보였는데 점점 커갈수록 이제 강도가 세가지는 거죠. 못해 이제 이미 그렇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 어려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